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기 증인으로 나오는 거,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홍 전 차장이 2차례 나와서 그때 증언을 했었죠. 최근 아마 이 사건 눈여겨보신 분들은 눈치챘을 수 있습니다. 그동안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에 내란 특검팀에 의해서 재구속이 됐지 않습니까? 그 이후에 그 특검에서 막 그 법정에 끌어내기 위해서 구인도 몇 차례 이렇게 시도했지만 다 실패하고 이러면서 법정에 안 나왔잖아요.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안 나왔습니다. 한 16차례 정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, 지난번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달 30일 이후에는 법정에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으로 나올 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. 곽종근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1차장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.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한 차례 건너서가 아니라 직접 이렇게 내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직접 증언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 곽종근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1차장입니다.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지난번에 국회 내에 군을 투입하라는 이런 지시,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,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? 이 홍장원 전 1차장도 역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었죠. 그러면서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, 또 우원식 국회의장 등등이 포함된 그 10여 명의 그 체포조 명단을 전달받았다, 이런 증언을 했었죠. 그래서 이 곽종근, 홍장원 이 두 사람의 증인이 어떤 증언을 하고 그것이 재판부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증인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여러 가지 직접 신문도 하고 나와서 반박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.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두 사람 증언에 대해서 이건 탄핵 공작이다,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죠. 두 사람이 민주당 측과 공모를 해서 그쪽에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,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,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. 어쨌든 이 곽종근, 홍장원 두 사람의 진술, 증언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과 이 특검 사이에 굉장히 치열한 어떤 이 법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이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언, 이게 지난번에 조태용 국정원장,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 12일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.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이 구속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, 이것도 역시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언, 진술이 굉장히 중요했다,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. 그동안 이제 홍 전 차장은 국회랑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계획이 있었고 이것을 조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. 근데 조 전 원장이 그걸 못 들은 척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아주 일관되게 진술을 했었죠.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. 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. 직무유기 혐의입니다. 그리고 당시 여당이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흔들 수 있게 국정원 폐쇄회로 화면을 당시 여당 국회에 제출했다라는 거, 홍 전 차장이 그때 그 걸어가는 그 장면, 그것이 이제
홍 전 차장이 다른 곳에서 전화했다라고 하는 시간과 어긋난다라는 이제 그 CCTV를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당시 여당에 유리한 쪽으로 이걸 제출했다. 그래서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그걸 위반했다라는 얘기죠. 그리고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보고는 없었다라는 이것도 이제 위증 혐의, 이러한 세 가지 이 부분이 이제 결정적으로 조태용 전 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그러한 근거로 활용이 되면서 조 전 차장이 조 전 원장이 구속이 됐거든요. 여기서도 이제 홍 전 차장의 진술을 재판부가 상당히 비중 있게 평가를 했던 것이죠.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, 여기에서도 홍 전 차장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내겠죠. 결국 말이 바뀐 거, 또 그 당시 정황상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, 이런 얘기들을 아마 하겠죠. 홍 전 차장 측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진술의 그 신빙성을 유지를 하려고 할 겁니다.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메모가 몇 차례 바뀐 거 이런 등등을 하면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. 오늘 홍장원 전 1차장이 법정에서 과연 어떤 증언을 하게 될지,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또 이에 어떤 대응을 할지 상당히 이런 측면에서 주목이 됩니다. 지난번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된 직후에 홍장원 전 1차장과 제가 조금 물어봤습니다.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이 됐습니다. 홍 전 차장님 어떠세요?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제 좀 홍장원 전 1차장에게 제가 좀 물어봤더니 홍 전 차장의 답변 이랬습니다.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가는 것 같군요.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. 이런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내란 특검의 수사, 이것이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좀 가고 있고, 하지만 어쨌든 홍 전 차장 입장에서는 이제 한때 자신이 모셨던 상사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거, 이런 부분이 참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하다, 이런 심정을 토로를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.